가봅시다. 읽어서 문자 보내드렸는데 읽어서 요약 정리까지 해오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깨끗한 책을 갖고 오시다니 목숨이 두 개인 거죠. 미리 읽어보세요. 오케이? 미리 읽어봐. 저번에 누가 설문지 돌렸더니 누가 그 말 하던데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점수를 잘 받는 애들은 3-4번씩 읽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누군가 적었던데 그렇게 합시다. 자 봅시다. 첫 문장 첫 번째 건데요. 읽어보셨죠? 읽어보셨다는 가정하에 가정이 아니라 그런 믿음 하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지난 시간에 잠깐 이런 얘기 했었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그죠? 지난번에 말했던 것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refer to 이런 거다. 불확실성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건 바로 불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Regarding the future real value once investment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랑 관련되는 거냐면 한 가지만 더 뭐랑 관련되냐면 real value라는 표현 나옵니다. 실질 가치 이렇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라떼 시절에 짜장면이 내 기억 속에 가장 저렴했던 짜장면이 1,800원이었거든요.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9,000원이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명목상으로 가지고 있는 10,000원이라는 이 만이라는 숫자가 이 숫자가 그때 그리고 지금 발휘하는 실질적인 가치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왜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괜찮죠? 가보니까 이 투자에 대한 실질 가치, 미래 실질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서 명제가 끝났고 밑은 예시입니다. 그럼 명제에 대한 얘기 적어보고 갈게요. 명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은 실질 가치죠. 이 실질 가치랑 관련되는 불확실성이죠. 이 실질 가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 가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you hold $100 in a bank account. 은행에 $100가 있어요. There's no fee or accrues no interest. 이렇게요. 뭐 그냥 딱 $100가 있는 거라고 봅시다. 뭐 이자가 붙지도 않고요. 그에 대해서 뭐 비용이 들지도 않고 그냥 딱 $100가 은행에 있습니다. If left untouched 분사 구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그대로 두면 there will always be $100 in that bank account. 그냥 $100가 있는 겁니다. 그냥 $100가. If you keep that money in the bank for a year. 한 1년 동안 그냥 뒀어. during which 잠깐 노란색입니다. 문법 하나만 체크합시다. during which 문법. during which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어야 돼요? 빠지면선 없겠군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inflation is 100% 이렇게요. 빠진 거 없다. 맞죠? 괜찮습니다. 인플레이션 10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You have still got $100. 잠깐만요. 플러스 이 $100가 은행에 있습니다. 플러스 100% 물가 상승.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전히 나는 100이란 숫자는 들고 있는 겁니다. 1년 후에도. Only now. If you take it out and put it in your wallet. 이제 그 지갑 속에 집어넣었으면 잠깐만 보라색입니다. Put it in your wallet. 이게 뭘 말합니까? 지갑 속에 집어넣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용한다. 그렇지. 실질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로 가치를 갖는 거. 그러니까 지갑 속에 있으니까 진짜 내 화폐가 된 거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you will only be able to purchase half the goods you could have bought a year ago. 이렇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물가 상승하고 나니까 구매력이 절반이 된 거죠.
오케이? 구매력이 절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프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글의 흐름 따라서 하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100%니까 2배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in other words, 잠깐만 별표 하나 칠게요. 다른 말로 하면 if inflation increases faster than the amount of interest you are earning. 당신이 벌어들인 이자율보다, 이득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된다면 this will decrease the purchasing power of your investment over time. 이렇게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잘 보시고 어휘 어디에서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는지를 잘 계산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잠깐 멈춰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쉬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니까 물가 상승이 더 높으니까 구매력은 줄어든다.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 어디서 줄고 느는지 이거에 대한 계산은 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That's why 잠깐만 우리 많이 했었어. That's why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we differentiate. differentiate라는 단어는 be different from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르다. between nominal value and real value. 그러니까 명목상의 가치. 여기서 이제 nominal이라고 하는 명목상,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명목상의 가치랑 실질 구매력, 실제 가치랑의 차이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제목 쓰라 그러면 뭐 쓸 거예요? 제목 쓰라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상 가치와 실질 가치가 그렇죠. 좋아요. 좋습니다. 어떤 말이 좀 들어가야 되냐면 실제 가치에 차이가 있다. 왜? 뭐로 인해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명목상의 가치와 실제 가치에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대로 뭐 선택지에 나올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잖아. 그럼 우리가 대입 파악이라는 부분에서 제목 찾아봐, 요지 찾아봐 라고 한다면 핵심적인 단어들이 들어가는 애를 찾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 마지막 문장을 조금 착안하자면 왜 생길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라는 의문형으로 제목을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제 잠깐 펴볼래요? 과제 잠깐만 펴보세요. 펴보시고 7번에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하나만 풀 건데 어디 보시냐면 7번을 보세요. 7번 과제 보세요. 7번 과제. 과제 7번. 받아보세요. 달라고요? 3번 과제야. 건이야. 자, 보니까 요지로 알맞은 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재미없어? 달라 그래요. 요지. 골라보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7번. 위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태양 몇 번? 5번 보니까 inflation이라고 하는 것이 has a risk가 있습니다. that the future real value of your investment will be less than its nominal value. 봐봐. 잘 봐봐라. 태양이가 정답 되게 잘 골랐는데 5번을 보면 inf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가치와 실질 가치에서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오케이? 그렇게 하니까 5번을 쉽게 고를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다시 우리가 대입학 문제를 풀 때 그냥 읽고 바로 가지 마시라 그랬죠.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대입학 문제를 푸실 때는 읽고 나서 이 글은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야 돼 라고 하고 정답을 찾는 게 더 낫다고. 실수를 줄인다고. 왜냐하면 다 알잖아. 우리 인간이 가장 최근 지식, 최근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항상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라. 됐죠? 다음 갈게요. 8번입니다. 8번으로 바로 갈게요. 지난 시간에 안 왔으니까. 그 3번 과제 그거 아니야? 어머나. 그거 달라 그러세요. 가서. 조교수한테 견우야 가서 조교수한테 달라고 하세요. 자. 예, 가보죠. 이거 읽어 오셨을 거라 믿어요. 제목 어떻게 쓸까요?
열차 시간이 뭐가 됐습니까? 표준시가 됐죠. 이렇게 된 과정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요. 그렇죠? 뭐 그리니치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맞죠? 가봅시다. 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죠. The first commercial train service began operating between Liverpool and Manchester. 축구하러 가기 좋겠네요. 자, 이렇게 10 years later, 한 10년 후에 the first train timetable was issued. 잠깐만요. 어떤 거? Train timetable was issued. 이렇게. 첫 번째, 열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발행되었습니다. The train were much faster than the old carriage. 당연히 마차보다 빠르죠. So, 그래서 the peculiar difference in local hours. 잠깐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기차가 있었는데, 기차 시간표가 나왔는데, 시간 차이가 생겨났어요. 이해됩니까? 시간의 차이가 생겨나게 됐죠.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 시간 차이를 인식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시간이 다르든지 말든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상관없었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상의 차이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시간 차이가 생겨난다는 건 내가 나 이 시간인 줄 알고 왔는데 이들이 말하는 시간과 내가 말하는 시간이 달라. 이런 차이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정시에 출발하고 이럴 텐데요. 뒤에 In 1847, between a British train company put their head, 머리를 모았습니다. Put together, 머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동의한 것은 henceforth, 이제까지의 모든 기차 시간표가 would be adjusted to Greenwich Observation Time. 잠깐만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Adjusted to Greenwich Observation Time. 이렇게요. 그죠? Rather than, 뭐뭐보다는. Rather than 하면 그 뒤에 거 안 하는 거라 했죠? Rather than, 뭐보다는? 동네 시간보다는. 이렇게요. 됐죠? 얘가 중요한 거죠. 보라색으로 글의 내용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기차, 시간표, 시간상의 차이, 문제점, 해결책은 여기에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쭉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More and more institutions follow the lead. 점점점 확산. 오케이? 여기는 그냥 한 단어로 얘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점점점 많은 애들이 따라갔어요. 굳이 내용 따라가시면 more and more 정도만 밑줄쳐도 내용 아시겠죠? 괜찮죠? 흐름 따라갈 수 있죠. 점점 더 많은 애들이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1880년에 브리티시 이거 정부까지 갔어요. 정부가 took the unprecedented step of legislating that all timetable in Britain must follow Greenwich. 이렇게. 잠깐만. 뒤에 내용보다 이렇게 하면 내용 잡히거든요. 브리티시 거버먼트 이렇게만 해도 되죠. 이야기 딱 잡히시죠.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따라가다가 정부까지 간 거야. 이게 공인된 거죠. 공식적이 된 거죠.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역사상 처음으로, a country adopted the national time and obliged its population to live according to an artificial clock. 이 표현이 사실은 이 마지막 문장은 어찌됐건 한 번쯤 다뤄볼만 하거든요. 표현 자체도 꽤 괜찮고. 마지막 문장 좀 제대로 볼게. 이 시간 따라가라. 기준 시간 따라가야 돼. For the first time,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한 국가가, 영국을 말하는 겁니다. 한 국가가 adopted a national time. 국가의 시간을 정한 거죠. 이 시간 따라라. And oblige가 동사입니다. oblige가 딴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oblige가 뭡니까? obligation이 뭐예요? 의무잖아. oblige라고 하면 의무를 지우는 거죠. 책임을 지우는 거죠. 강요하다예요. 오케이? force란 단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강요한 거죠. 근데 force라고 하면 정부가 force했어? 어감이 좀 안 예쁘니까 책임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냥. obliged its population, 국민들한테 to live according to an artificial clock. 인공적인 시간에 맞춰서 살아라. rather than 뭐보다는 local ones or sunrise to sunset cycle. 이거보다는 뒤에 건 버리셔도 되죠. 오케이? 봐봐. 그러면 나라면 혹시라도 누군가 나에게 야 이거 빈칸 추론 하나만 해봐 라고 하면 난 여기 낼 겁니다. 오케이? 인공적인 시간. 됐어요? 인공적인 시간. 상징적인 말이에요. 필자는 이 인공시간을 요거 표준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개인적으로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추도 가능하거든요. 왜? 로컬 선라이즈 선셋. 선라이즈 선셋과 반대말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논리적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artificial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제목 써라! 라고 하면 뭐 세계 최초의 표준시의 탄생 과정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오케이? 딱 요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괜찮죠? 요거 제목 하나만 찾아보고 갈까요, 우리? 그 과제에서 첫 번째 거 볼까요? 1번. 첫 번째 거 제목 바로 할까요? 제목 찾을 수 있겠어요? 봐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표준시랑 동의어가 뭐야? 본문에서. 그렇지. 이게 되는 거고. artificial time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어떻게 만들어졌니? 몇 번입니까? 그래서 2번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됐죠? 다른 건 됐으니까 우리 9번으로 갈게요.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에 관심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투표율도 꽤 높은 편이에요. 뭐 북유럽에 비하면 좀 낮겠지만 꽤 높은 편이고 예전이랑 되게 많이 달라졌죠. 요즘에 우리 큰 선거라는 게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투표율 보통 몇 퍼센트 됩니까? 70% 정도 돼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거야.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전에는 5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만 참여해서 국가의 대표를 뽑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아진 형태가 됐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모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 항쟁 하면 머릿속에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5.18. 오케이, 또? 6월. 오케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프랑스. 그치? 프랑스 혁명 이런 거 떠오르죠. 잘 생각해봐. 프랑스는 사실 굉장히 커요. 유럽에서도 굉장히 땅덩어리가 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프랑스 되게 커요. 알아요? 되게 커. 근데 프랑스 혁명이 어디서 발생했어요?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했습니까? 프랑스 혁명은 오직 파리에서만 발생했고요. 파리에서도 바스티유 감옥에서만 발생한 거예요. 프랑스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일어나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 혁명 아니죠. 파리 혁명이야. 대단하게 파리 혁명 뭐 이렇게 프랑스 혁명 하고 있는데 프랑스 혁명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훨씬 더 진보적이고 훨씬 더 평화로운 투쟁이 뭐였어요? 그게 우리 촛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걸 평가절하해. 외국의 모든 나라에서 촛불 혁명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합니다. 왜요? 촛불 혁명 하면서 누가 죽었어요? 촛불 들고 하면서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다쳤어요? 어느 매장이 털리고 어느 자동차가 불탔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잘 생각해봐. 프랑스에서 지금 요즘에도 가끔 그런 거 하거든요. 프랑스 사실 뭐로 문제가 많이 하냐면 프랑스 이게 지중해 바다 조금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바로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누군지 압니까 지금? 마크롱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다. 우파예요. 얘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면 마크롱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면 야 이주 정책 외국인 저 외국인 노동자들 와가지고 저 외국 애들 와가지고 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잖아. 젠장 우리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거야.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대통령이 됐거든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프랑스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항쟁 되게 많이 투쟁도 많이 하고 데모 되게 많이 해요. 그때마다 털리는 게 애플 매장이죠.
그때마다 털립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애플 매장에 누가 들어오면, 괴한이 들어오면 애플 그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주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주라고 합니다. 그냥. 어차피 그냥 다 처리되니까 그냥 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털려요. 대한민국에서 애플 매장 털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방화 없습니다. 누가 죽지도 않아요. 프랑스 혁명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항쟁은 없어요. 이런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걸 잘 모르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너희가 내 나이쯤 됐을 때, 너희가 나만큼 나이를 먹었을 때는 전 세계 교과서에 촛불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위대해요. 그만큼 뛰어나고요. 그럼 질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봐봐. 우리 촛불이 왜 발생했죠? 국민적 네. 분노가 그럼 봐봐. 국민이 있고요. 국민의 대척점에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이 있죠. 그 정치인의 최고봉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과 국민이 원래 이렇게 잘 섞여서 가는 게 좋은 건데, 그 당시에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갔을 때, 나도 갔다 왔어요. 근데 추웠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여왕마마처럼 혼자 저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너 내려와. 너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죠. 만약에 그 당시에 대통령의 힘이 엄청나게 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봐봐. 두 개 대척점에 놓고 봅시다. 지도자가 있고요. 국민이 있습니다. 누가 힘이 세야 민주주의가 됩니까? 국민의 힘이 세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죠. 다음번에 나 표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첫 문장이 Irony of Early Democracy라고 나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이기도 하고 이게 가장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이게 중요해요. The Irony of Early Democracy in Europe 이렇게 됩니다. 유럽에서 초기 민주주의의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러니가 뭐예요? 이상한데? 이런 거죠.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가보죠. It's that.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That it thrived. 번영하고 번창했습니다. Prosper. Precisely. 근데 잠깐만 봐봐. 매번 말했죠? 컴마 없이 because 나왔습니다. 주요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번창했냐면 그 이유가 중요한 거야. 왜 그랬냐면 European rulers, 지도자가 for a long, very long time, 굉장히 오랫동안 were remarkably weak예요. 지도자가 취약하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한 겁니다. 이해돼요? 지도자가 미쳐 날뛰잖아요. 연산군이야. 막 다 뒤져. 막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날뛰어.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죽이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독재로 갑니다. 그냥 부패해서 죽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도자의 힘이 눈에 띄게 remarkable, 눈에 띄게 약해서 이루어진 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첫 문장. 연약한 지도자. weak ruler. remarkably weak ruler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For more than a millennium after the fall of Rome. 질문. fall이 뭡니까? 그죠? 이게 우리나라 번역 되게 잘못한 것 중에 그 되게 잘생기네. 이런 거 먹었어. 월드워 G에 나온 걔 누구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잘생긴 배우 있어. 근데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그 영화 제목이 Fall of the Legend거든요. The Fall of the Legend가 제목이에요. 그 영화 제목 한국말로 번역돼서 어떻게 나왔냐면 가을의 전설. Legend of the Fall이었다. The Legend of the Fall 이건데 제목이 가을의 전설. 가을의 전설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배경이 가을이 아니야. 가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몰락의 전설이거든요. 한 남자가 몰락해가는 과정에 나오는 건데 그거를 가을의 전설 이렇게 한글 제목으로 나왔었거든요. 나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데 여기서 폴은 뭡니까? 몰락입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로마 제국의 몰락이래요. 다시. 로마 제국의 몰락이란 단어가 어디랑 연결되는 겁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몰락했다고요. 오케이? 결국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죠. 오케이? 뒤에 European rulers lack. 얘네들은 lack 부족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족했어요. 부족했습니다. The ability to assess what their people were producing. 우리 백성들이 뭘 잘하나 몰랐어요. And to levy substantial taxes based on this.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걸 잘 키워서 세금을 잘 걷어가지고 다시 그걸 풀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가 되는 건데 몰라 일단. 이렇게 몰라. 기시감이 들죠. 에이, 약했다, 없었다 이런 거죠.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밤샐 수 있어서. So the most striking way, 가장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To illustrate European weakness. Weakness is to show how little revenue. How little입니다. How little revenue. 세입이 얼마나 적었는가. They collected.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적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우리나라 지금 빵꾸 난 게 한 40조 정도 된다고 하죠. 40조가 빵꾸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온갖 기금에 손을 대고 있어요.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우, 진짜. 유럽 사람들은 develop strong systems of revenue collection. 아니, 사실은 수입이 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시스템 자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만 하면 돼. 그런데, 그러나, it took them an awfully long time to do it. To do so.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In medieval time, 중세시대에, and for part of the early modern era, 중세시대, 그리고 초기 근대 시대까지도 Chinese emperors and Muslim caliphs were able to extract much more of economic production than any European ruler, with the exception of small city-state.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중세시대 생각해보면 아시아에서는 누가 짱이었습니까? 중국이 짱이었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그 큰 땅덩어리지만 조세제도가 굉장히 확실했죠. 세계사 같은 거 배우면 아시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세제도가 굉장히 확실해서 돈을 쪽쪽쪽 잘 빨아들였죠. 오케이?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무슬림 이쪽은 extract much more economic production. 경제적인 수입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요? And European rulers. 오케이? 유럽의 민주주의보다도.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문장 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유럽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갑자기 중국 얘기 왜 합니까? 갑자기 무슬림 얘기 왜 나오는 건데? 왜 나오는 거냐면 태영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래서 유럽이 민주주의가 먼저 발전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마지막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다시. 우리 이건 배경 지식인데 민주주의는 사실 어디에서 태동했습니까? 중세 그리스죠. 오케이? 자, 그리스 하면 그 의견을 모아서 도출해내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만장일치했죠. 오케이? 만장일치했단 말이야.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시민들이 모두 모여. 근데 물론 그 시민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긴 했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나서 나 이렇게 갈래! 꺼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힘센 애가 나와가지고 나 이거 할 거야! 넌 꺼져! 그럼 사람들 모여서 그게 민주주의가 된 거잖아요. 중국은요? 아시아는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뭐야? 네. 갔죠.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 발전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밑에 내용은 다 예시인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뭐요? 오케이? 민주주의 발전의 아이러니죠. 지도자의 연약함이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됐죠?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연약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기도 어휘는 조심하세요.
오케이? 어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약해, 강해 이런 표현들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 부분에 Chinese Emperor 요 얘기 나온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 이유에 대해서 내용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 문제만 같이 볼까요? 좀 쉬워요. 근데 8번 볼까요? 7번, 8번 두 개 풀려고 했는데 7번이 좀 쉬워서 8번 하나만 풀게요. 8번 하나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답 골라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거. 간단하죠? 몇 번? 지원 몇 번? 몇 번? 오케이,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have to do with가 무슨 뜻입니까? 관련이 있다 이거고요. have nothing to do with 하면 관련이 없다 이런 건데 사실은 관련이 있죠. 왜냐면 조세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 힘이 세지는 거니까요. 그죠? 정답은 3번. 간단하죠? 10번 갑시다. 10번입니다. 이게 현 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 해결 안 됐죠? 오케이? 의대 정원도 그렇고 의료계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지금 현재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뭐 전공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빙고. 근데 그것도 있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결국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의료랑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맞아요. 의료제도 자체의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의료제도가 바뀌게 돼요. 이걸 가장 바라는 회사가 어딜까요? 미국처럼 의료제도가 바뀌기를 가장 희망하는 회사가 어딜까요? 잘 생각해봐. 보험이죠. 우리나라 보험에서 가장 힘센 기업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리병원 이렇게 말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영리병원이라는 게 타이틀은 좋죠. 아니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그럼 이게 바꿔서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치료받아서 오래 살고 돈 없으면 뒤져라. 이거랑 등가가 돼요. 우리 얼마 전까지 그 응급실 문제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응급실 못 찾아가지고 그 이제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속출했었죠. 진짜로 심각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어디서부터 기인하게 된 거냐면 간호사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불결됐거든요. 또 갑자기 또 그 의사 문제가 생기니까 간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정부가 또 떠들어대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화가 납니다. 간호사의 역할은 뭐예요? 간호를 합니까? 이것도 하나 말해줄까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해요. 우리나라 간호사들 업무량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내 친누나가 간호사입니다. 내 친누나가 간호사인데 와 어마무시하게 일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노동 강도도 엄청나게 셉니다. 특히 내 누나가 응급실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어마무시하게 일 많이 합니다. 진짜로 피곤하고 힘들게 많이 일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해주시는 게 물론 치료도 있죠. 근데 일단 뒤처리 누가 다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환자야. 누구한테 컴플레인해요? 잘 생각해봐. 우리는 의사 선생님한테 절대로 컴플레인 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목숨을 생사 여탈권을 쥔 분이야. 그분은 수술하시다가 정말 그럴 리 없겠죠.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컴플레인을 했는데 이분께서 수술을 하시다가 실수로 가위를 안 빼고 다지시면 어떡하죠? 실수로 의료사고지만 실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시다가 메스가 깊이 박히면 어떡하죠? 우린 절대로 의사 선생님한테 개기지 못합니다. 그거 알아요? 이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데도 선생님이랑 호칭을 받는 유일한 직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선생님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우리는 되게 많은 그 리스펙을 주고 있죠. 근데 우린 컴플레인 누구한테 합니까? 간호사 선생님한테 합니다. 간호사들한테 하죠.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막 따집니까? 컴플레인을 전달하나요? 아니죠. 간호사들이 처리하는 거죠. 그럼 간호사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시 간호사들은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중간에 있어요. 연결고리죠.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위아래로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분들이 의사와 환자의 중간에 있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돼야 돼. 전달이 되다 보니까 소통이 중요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봐봐.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분들이 홀로 피보탈 포지션. 피보탈이 뭡니까? 그게 중추적인이라는 단어죠. 중추적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우야. 그치? 이렇게 멍 때리는 것보다는 이게 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다. And the mental health care structure and are placed at the center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여기 center of the communication network라는 표현 나오죠. 오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mental health care structure 그리고 communication network 이렇게. Partly because 부분적으로 왜 그러는 거냐면 they have high degree of contact with the patient. 환자분들이랑 되게 접촉이 많거든요. 근데 잠깐만 여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but also 또한 오직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여기가 필자가 혹시 말인 겁니다. They have well developed relationship with other professionals. 다른 전문가들하고의 고도로 발달된 연결, 관계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말하면 지시를 할 거 아니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응급실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그 응급실 문제 생기니까 이 국가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군의관들 데려다가 해결했죠. 해결하려고 했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군의관들 데려다가 왜냐면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명령 복종해야 됩니다. 너희가 곧 갈 곳이에요. 알아두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군인은 무조건 명령은 와야 되고요. 그래서 군의관들한테 명령한 거야. 야, 너 어디로 가? 군의관이 왔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한 거 들어봤는데 이걸 딱 듣고 한 번에 이해했거든요.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응급실 업무는 이거랑 똑같다. 여러 개의 빌딩 블럭이 똑같은 높이를 유지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 비어 있으면 죽는다, 이 사람. 무슨 말이냐? 응급실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굉장히 많이 다쳤겠죠.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외상도 봐야 되죠. 수술해야 되죠. 수술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마취해야 되죠. 마취하면서 약물 계속 넣어줘야 되죠. 심장박동 살펴야 되죠. 피도 닦아내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다쳐서 죽을 똥살똥해.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여기만 다쳤을까요? 뇌도 다쳤겠죠. 그럼 뇌에 담당하는 선생님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의사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야, 응급실은. 어느 한쪽 비잖아요? 죽어요, 이 사람. 마취 전문 의가 없어. 마취 안 하고 수술할 겁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 이게. 오케이? 근데 이 중간,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도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간호사가 한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또 가볼게.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잠깐만, this.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nurses, 이 간호사 분들께서는 play a crucial role.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inter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야. disciplinary가 뭐니까? 학제를 말합니다. 학제 간, 전문가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가 영역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소통은 단순히 환자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연결고리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They have a mediating,
med가 들어가면 뜻이 두 개입니다. 의학과 관련된 뜻도 있는데 med가 들어가면 중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mediating, 중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mediat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mediating, 됐죠? meditate랑 다르다. meditate는 명상이고 mediate는 중재야.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Between the various groups of professionals and the patient and career. carer 이렇게요. 됐죠? care는 누구겠어? 보호자들. 오케이? 어찌됐건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This involves translating communication between groups into language that is acceptable and comprehensible to people who have different ways of understanding mental health problems. 이렇게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전문용어로 말하잖아요. 전문용어로 막 말하면 간호사분들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따 이렇게 하세요.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This is highly sensitive and skilled task. 이거 되게 굉장히 민감한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문장 끝. 분사구문 requiring a high level of attention to alternative views and to high level of understanding with communication.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이거 끝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만. 글 전체에서 뭐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 있죠. 글 전체에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연결하는 연결어가 없죠. 특히나 역접이 없죠.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보다 중재자의 역할이다. 중간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제목 하나만 찾을까요, 우리? 순서 이렇게 나왔는데 딱 예쁜 게 없네요. 요거 하나만 봅시다. 2번 볼게요. 2번 하나만 볼게. 쉬운 문제가 있어서 정답 찾으세요. 바로 나오죠? 몇 번입니까? 해석만 제대로 할 줄 알면 돼요. into란 표현 나왔죠? into란 표현 상태 변하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국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언어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될 겁니다. 되셨죠? 11번 갈게요. 자, 11번으로 갈게요. 요거 조금 읽을만 합니다. 요건 주장도 좀 있고 하니까 얘는 좀 읽을만 해. 조금 자세히 볼게요. The pervasive, pervade 뭔 뜻입니까? 스며들다 이런 뜻입니다. pervasive라 썼으니까 형용사고요. 스며드는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In Western culture. 됐죠? 잠깐 조심해. 이 that은 동격이야. 이건 동격인 겁니다. 뭐랑 동격이야? 얘랑 동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만연해 있는, 오케이? 만연해 있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Humans are essentially rational, skillfully sorting fact from fiction, and ultimately arriving at timeless truth about the world. 이렇게요. 서양 문화에서 서양 문화의 기본 생각은 뭡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 이게 기본 생각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라고 하는 게 기본 생각이죠. 잘 생각해봐. 성경책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맞죠? 사실은 이제 동화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따 만들었다. 모양새가 비슷하다. 그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고방식도 똑같다. 절대자와 비슷한 모양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월한 존재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자연을 뭐 해야 돼요? 우린 자연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겁니다. 오케이? 우린 그래도 되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이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 사상자 깔려있는 생각 자체가. 뒤에 This line of thinking, 이러한 사고방식이에요. 일련의 사고방식은 holds that humans, 인간이란 존재가 follow the rules of logic, 논리의 규칙을 따른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 한 번 더 말한 거야. 논리의 규칙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rational 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말이 되겠죠. calculate, probability, accurate. 정확하게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계산합니다. calculate, 계산한대요. And make decision about the world that are perfectly informed by all available information.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 얘기 가득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Conversely. Converse가 뭐예요? 질문. Convert라는 단어 알아요? 우리 그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하는 차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Convertible이라고 하죠. Convertible.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럼 conversely. 반대로. Failures to make effective and well-informed decisions are often attributed to failure with human reasoning. Reason say from psychological disorders or cognitive biases. 근데 우리가 효과적이고 well-informed decision, 정보가 잘 갖춰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실패할 때가 있죠. 오케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실수하잖아. 생각해봐. 이성과 합리로 가득한 존재들이라면 이 세상엔 전쟁이 없어야 돼요. 분쟁도 없어야죠. 아니 왜 싸워? 왜 죽여?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잘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지. 왜 싸워? 근데 그것은 are often attributed. 얘 탓이에요. 누구 탓이냐? to. 잠깐만요. attribute가 무슨 뜻입니까? 그건 contribute죠. attribute라고 하면 얘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제 탓으로 돌리다. 그럼 attributed to라고 하면 이것 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때문이야? 주어는 이 뒤에 것에 기인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뭐 때문이야? failure of human reasoning. 이 인간의 인간 이성의 실패 때문인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from. 근데 resulting from 이잖아요. 이건 어디서 온 거야? psychological disorder and cognitive biases. 이렇게. 됐어요? 다시. 인지적인 생각이 잘못돼서, 오케이? 정신적인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장애로 인해서 인간 리즈닝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결론을 잘 내리지 못한 거다. 실수를 한 거다. In this picture, 이러한 맥락 속에서 whether we succeed or fail, 우리가 성공을 하는지 실패하는지는 turns out to be a matter of whether individual humans are rational or intelligent. 우리가 이성적인지. intelligent가 뭐랑 동의하니? well informed. intelligent 똑똑한 거잖아.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게 intelligent입니다. well informed. 한지 안 한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And so 그러니까 if we want to achieve better outcome, 우리가 보다 좋은 결과를 내리고 싶어. 보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그러면 we need to focus on improving individual human reasoning. 이렇게요. 됐어요? 다시 결론. 서양 문화에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혹 실수가 발생했어요. 실수가 발생하거나 실패가 발생한다면 이 실수의 이유, 원인은 뭡니까? 실패 이유와 원인은 심리적, 인지적 결함이죠. 심리적, 인지적 결함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 겁니까? 이성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거죠. 됐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better outcome. 얘를 받고 싶어요. 나 좋은 결론 얻고 싶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그것만 발휘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성적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좋은 결과를 주고 그 합리성을 잘 이용해. 그 이성적인 것을 잘 이용해. 그것만 있으면 돼. 리즈닝만 있으면 결과는 좋아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겠죠. 허나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문제 하나만 볼게요. (2번) 보세요. 2번은 빈칸 추론 문제인데 얘들아 잠깐 봐봐. 얘 보세요. 봐봐. 내가 이제 그 방학 때나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이런 얘기 종종 했었는데 수능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지문이 있으면 이 얘기 자주 했었죠. 주장이 앞에 나오는 거 뭐라고 합니까? 두괄식. 주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 뭐라고 합니까? 미괄식. 영어는 두괄식이 많아요? 미괄식이 많아요? 양괄식이 제일 많죠. 양괄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특성 중에 하나죠. 한국어는 그런 말 하잖아. 끝까지 들어라 이런 말 하죠. 왜냐하면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나는 너를 몰라요. 뭔지. 좋은 얘기 나올지 나쁜 얘기 나올지 모르죠. 오케이? 마지막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영어는요. 내가 사랑해. 응? 너를. 이렇게요. 결론이 났어요. 이미 사랑한다고. 아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요. 이해됩니까? 난지 다르는지 이렇게 달라지는 것 뿐이죠. 다시. 첫 문장에서 때려놓고 쭉 설명한 다음에 그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이런 식의 구조, 그 글 전체를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빈칸이 여기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첫 문장에 대한 재진술. 어때요? 어차피 양괄식이라면. 맞니? 그럼 여기에 빈칸이 있을 때 얘에 대한 정답은 얘에 대한 재진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보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문장을 보세요. 첫 문장은 어때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이성과 합리를 이용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라고요. 요런 논리다. 됐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1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를 잘 이용해. 향상시켜. 그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되셨어요? 12번으로 갈게요. 이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이주민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주민 진짜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나는 그 대자연을 보며 살 거야. 호주. 뉴질랜드 가서 킹콩 보며 살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간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는다라든지 아니면 침략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갔다든지 이런 사람 되게 많죠. 그 남미에 그 브라질인가 어딘 정확히 나라 까먹었어요. 남미에 우리나라 사람 한 덩어리가 살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들의 후손들이 쭈루룩 또 있겠죠. 자식의 자식들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거든요. 그 언제 간 거냐면 일제 시대 때 강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질문 한 가지만 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종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차이나타운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있는 차이나타운 중에서 유일하게 번영하고 번창하지 못하는 차이나타운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차이나타운은 더 이상 커지지 않죠. 다른 나라들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점점 커집니다. 점점 확장되고요. 그들의 세력이 점점 좀 세지죠. 대한민국에서는 차이나타운이 커지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좀 이렇게 좀 있을 뿐 커지지 않죠. 그럼 바꿔서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 문화, 와 우리나라 문화 막 이런 것만큼이나 우리나라도 기가 센 거야. 확장이 안 돼. 반대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또 뭘 이룹니까? 코리안타운을 형성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나가면 꼭 모여 살거든요. 반드시 모여 삽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보통 기독교 커뮤니티를 해가지고 딱 꽉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신기한 인종이에요. 그럼 질문 잠깐만. 디아스포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문화를 유지합니까? 잃습니까? 어떻게든 유지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언어가 또 우리나라 언어가 따로 있다 보니까 외국 사는 사람들도 꼭 우리나라 말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꼭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요. 외국에 삶에도 불구하고. 좀 신기하게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가볼까요? 자, 봐봐. 첫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Cultural Globalization. 문화 세계화. 질문. 문화 세계화가 뭐예요? 문화의 세계화가 뭡니까? 어떤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봐봐. 태영이가 어떤 말을 했냐면 문화의 세계화가 뭐야? 하자마자 태영이가 획일화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문화의 세계화가 획일화입니다. 다양성입니까? 아니죠.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방식이 문화의 세계화예요.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자 봐봐. 대부분 교복 입고 있는데 밖에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입고 다닙니까? 청바지. 우리나라는 원래 청바지를 안 입잖아요. 개량 한복 입어야 돼. 청바지 입잖아요. 그 청바지 브랜드가 리바이스라고 칩시다. 리바이스 옆 나라에서도 입잖아요. 유럽 가도 입어. 아프리카 가도 입어. 청바지. 원래 청바지는 어디서 생겨났어요? 미국에서 생겨났죠. 그것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모두 다 청바지. 이렇게.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획일화 이런 쪽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소수 민족과 소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화의 세계화가 되는 거죠. 문화의 세계화는요, has multiple centers in Asia, like Bollywood movies made in India and Kung Fu movie made in Hong Kong. 이렇게요. 여기선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문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has multiple center in Asia. 아시아에서 다양한 중심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문화 세계화가 미국 문화 중심 끝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덩어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러 덩어리가. 발리우드. 그 발리우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인도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설마 미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영화 본 적 있어요? 인도 영화 굉장히 재밌죠? 대단히 재밌습니다. 막 얘기했다가 갑자기 춤을 추죠. 환장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거. Made in India,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죠. And Kung Fu movie made in Hong Kong. 홍콩에 만들어진 쿵푸 영화처럼. They are subtitled. 걔네는 자막이 달립니다. In as many as 17 languages and distributed to specific diasporas. 오케이? 아, 잠깐만요.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까 태영이가 말하기에는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건 획일화 쪽이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는 이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다?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멀티플 센터래요. 그러면 잠깐만 발리우드 영화가 결국 자막에 달려서 다른 나라로 가고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간대요. 그럼 그 디아스포라들은 여전히 자국 문화를 접할 수 있죠. 여전히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좀 더 가볼게. These cultural spaces, 이러한 문화적인 공간들은 잠깐만요. 대명사 These cultural spaces, 이 문화적인 공간들은 which are dominated by languages like Hindi and Mandarin, 인도어, 중국어,
이런 것과 같은 언어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문화적 공간들은요, ignore and challenge the spread of English.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글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요? ignore and challenge the spread of English예요. 됐어요? 그 획일화를 막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ignore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영어 확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Professor Beishi라는 사람이 has shown 보여줬습니다. How Chinese and Indian children in Singapore,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 인도 아이들이 are networked. 이 아이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Pan-Chinese and Pan-Indian culture. Pa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둘러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surround 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 중국 문화, 전 인도 문화라고 하는 걸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Through 뭘 통해서? Their engagement with Chinese pop music and Indian movies, respectively. 각각 계속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중국 애가 계속 중국 음악을 듣는 거예요. 저쪽에 영국에 있는 그 인도인이 계속 인도 영화를 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Thus, 그러므로 그녀가 선언적으로 경험상 challenge the idea, 그 생각에 반기를 듭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 That Asian youth, 이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are passive victims, 이들이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었다. 어떤 희생자야? Cultural globalization. 아까 태영이가 했던 말, Cultural globalization 이꼴 뭐? 획일화. 근데 획일화에 이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희생자가 되었어 라는 말에 경험적으로 챌린지 합니다. 아니야 그거.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니야. 문화의 세계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어. 안타깝게도 아니라고 그거. 내가 그러니까 아니야. 왜? 얘네들이 멀티플 센터를 갖고 있어. 여전히 그들의 문화를 생산하고 그 문화를 여전히 그들의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아이들에 전달하고 있어. 그 아이들이 여전히 자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 그들이 희생자가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됐습니까? 맥락상 이그노어와 이 챌린지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영어학생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어요? 요거는 쉽게 읽지 마시고 이야기 좀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컬처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원래 무슨 의미인지. 원래는 이런 뜻이야. 원래는. 근데 내용상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챌린지라는 단어, 여기서 이그노어 챌린지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지문은 잘 읽어야 돼. 알겠죠? 문제 하나만 풀까요? 1번 보세요. 그냥 1번 바로 봅시다. 1번. 예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요. 주제 몇 번입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맞는 게 4번이죠. 오케이? 이들 특징이 있다. 특징은 뭐다? 컬처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반한다.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거죠. 됐죠? 13번으로 할게요. 자, 한참 어려운 이야기 했으니까 가벼운 이야기 하나만 합시다. 읽어보셨죠? 잠깐만. 혹시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났죠? 역시 기아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발언을 하네. 평생 동안 기아 팬이었던 사람 앞에서. 야구 선수들 보면 그 어떤 운동 선수보다 징크스가 많은 게 야구 선수들이죠. 되게 특이한 선수들 많아요.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섰을 때 보호대 한번 땡기고 2바퀴 돌리고 이렇게 이런 선수도 있고요.
그냥 모자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모자 쓰는 자기 루틴이 본인들은 루틴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루틴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루틴을 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튼 네,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했습니다. 나도 마지막 경기했는데 여태까지 우리 팀이 그 굉장히 넥센 같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리그 꼴찌 팀이야, 우리 팀이. 그래서 꼴찌 팀에서 내가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어느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징크스가 뭡니까? 징크스. 그죠? 그죠? 징크스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Z-I-N-C 아연. 그럼 Z. 이거는 아연 아닌가요? 징스입니다. 징스. 오케이? 이게 징스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징크스. 징크스가 이겁니다. 됐어요? 연극판에서의 징크스. 오케이? 그 내용 이거 하나죠. 연극판에서의 징크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두주 남은 애들한테 야 만약에 수능 망치면 망치면 퇴퇴퇴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죠? 이 퇴퇴퇴가 이런 거잖아.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쉬워요 질문? 빠르게 할게요. 이거 잠깐만요. 징크스, 미신, superstition. 됐죠? 미신. 오케이? 미신. Surrounding the world of theater. 연극판과 관련된 연극판에서의 징크스가 있대요. 미신이 있대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능 볼 때 뭐 먹어요? 초콜릿 먹습니까 요즘에? 엿 먹어야죠. 엿. 오케이? 어감이 좀 그러네요. 엿 먹어야죠. 실제로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요즘에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라떼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애 수능 보는 동안에 교문 앞에서 그 교문에다가 막 엿 이렇게 그죠? 아시죠? 엿 이렇게 붙이고 막 그 앞에서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거 하는 거 모르겠네. 엿 먹죠. 또 뭐 먹습니까? 찹쌀떡 먹어야죠. 찹쌀떡 왜요? 그쵸. 찰싹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선물로 뭐 줍니까? 포크 잘 찍어라. 휴지 주죠. 잘 풀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런 거 이제 언어 유희지만 엿. 사실 이런 거 생각해봐. 엿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요한 시험 보는 날 아침으로 뭐 먹으면 안 돼요? 미역국 먹으면 안 되죠. 미끄러지거든요. 막 이런 거죠. 전부 다 이거랑 관련되는 거죠. 그죠? 이런 미신들 이렇게 있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 superstition 그 미신은요 can be anything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잠깐만 봐봐. 그냥 이야기를 들어봐. 미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말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시. 예시다 보니까 from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from 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나와야 됩니까? 여기부터. 그렇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wanting이란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from A to B인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거부터? Not wanting to say the last line of play. 마지막 대사를 하면 안 돼. 언제까지? Before the first audience come. 첫 번째 관중이 들어올 때까지는 마지막 대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2. 어디까지? Not wanting to rehearse the curtain call. curtain call. 앵콜. Before the final rehearsal. 마지막 리허설 전까지는 커튼 콜을 rehearse 하면 안 돼요. 오케이? 퇴퇴퇴 이런 거 해야죠. Shakespeare's famous tragedy, Macbeth. 이런 거 있어요. 맥베스라고. is said to be cursed. 저주받았다. 라고 이야기 되죠. 저주받았다. 저주받았겠니? 이거 뭔지 아시겠죠? 예시. 예를 들어서 저주받았다. 미신이다. 이런 말이죠. 미신이다. 어떤 미신이니? And to avoid problems. 이 문제에 직면 안 되니까 actors never say the title of the play. 제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라이 같은. Allowed. 언제? When inside the theater. 이 극장 안에서는 제목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한번 나왔을걸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or the theoretical space. 이 연구와 관련된 이 어디서도 제목을 말하면 안 돼. 리허설 룸이라든지 커스튬 숍이니까 이제 그 복장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그런 데서도 절대 제목을 말하면 안 돼요. Since the play is set in Scotland. 근데 이 연극의 세팅되어 있는 곳이 스코틀랜드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The secret code. 왜냐하면 아니 말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오늘 그 연극 요즘 주인공이신데 어떤 연극이에요? 그 스코틀랜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맥베스입니다. 으이씨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시크릿 코 비밀스러운 암호가 있는 거죠. 아유 진짜. You say 언제? When you need to say the title of the play.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스코티시 플레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미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수로 by accident 실수로 맥베스 이렇게 말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밖에 뛰어나가야 돼요. 밖에 뛰어나가서 3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잠깐 다시 요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케이? 요 스펠 잘 기억해주세요. 그러니까 스펠링 외울 필요까지도 없어. 나중에 보고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나왔을 때 이게 징크스예요. 오케이? 징크스 됐죠? 요거 하나입니다. superstition이란 단어랑 징크스는 동의어입니다. 다음 갈게요. 이건 바로 갈게요. 14번 갑시다. 다 읽어보셨죠? 혹시 울룰루 알아요? 울룰루 알아요? 울룰루? 맞아요. 울룰루가 현지 애보리진 말이거든요. 신성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한 곳. 그리고 이 영어로는 에어주락이라고 하거든요. 에어주락이 울룰루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호주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화 중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 원래 소설인데 그게 영화화된 거 있거든요. 그 포스터가 에어주락 위에서 이렇게 남녀가 서 있는 그 포스터가 있거든요. 되게 예뻐요. 울룰루.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울룰루에 가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못 가고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비행기라는 헬리콥터 타고 그 자동차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헬기 타고 이렇게 가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바위야. 굉장히 큰. 그냥 이 바위에 엄청나게 큰 그냥 돌이야. 돌산이거든요. 그냥. 그럼 이게 울룰루에 가서 뭐 하냐? 거기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낚시 의자 있잖아. 그거 펴놓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울룰루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하냐? 해가 떠오를 때 울룰루의 색깔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울룰루의 색깔과 해가 질 때 울룰루 색깔이 달라요. 그 태양빛을 받아서의 그 대자연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거기 이렇게 앉아서 그냥 보는 겁니다. 옛날에 울룰루를 등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울룰루에 못 갑니다. 지금은 금지구역이 됐어요. 못 갑니다. 왜? 아니요.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사람 너무 많이 왔어요.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울룰루에 갈 수 없습니다. 한동안은. 비슷한 곳 하나 더 있죠. 앙코르와트 지금 갈 수 있어요? 지금 앙코르와트 못 갑니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갑니다. 타지마할 볼 수 있습니까? 타지마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잠깐만. 내가 타지마할 관리자야. 타지마할 홍보 관리자야. 근데 아직 금지가 되기 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려면 샤자한이 지은 부인을 위해서 지은 이 아름다운 곳을 보러 오세요라고 해야죠. 좋은 점만 말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금지구역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지 마. 오면 안 된다잉. 오면 안 돼. 라고 말해야겠죠. 오셨다가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그러니까 오지 마! 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미리 이제 정보를 알고 오시면, 헛걸음 하시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다시. 광고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플러스의 광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지 마. 좀 삼가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광고도 있겠죠. 이해됐어요? 봐봐. Academics, politicians, marketers, and others. 열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전문가들이 in the past debated 이렇게 묶으시면 have debated가 되는 겁니다. Whether or not it is ethically correct. 잠깐만요. 이거 이 얘기 아니네요? sorry. 착각했다. 이거 그 얘기 아닙니다. 야, 잠깐 방금 말했던 걸 먼저 하자 그러면. 17번입니다. 미안해. 그럼 오늘 꼼짝고 17번까지 해야 되네요. 자, 17번에 먼저 할게요. 미안해. 내용 착각했어. 쏘리, 미안해. 잘못했어. 17번.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one of many contributors to change the climate change.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잠깐만, 이거요? 아니잖아. 지금 뭐, 거짓말해, 왜. 진짜 금지구역이 됐나봐. 여기 있네요. 20번이요. 그렇죠. 20번이죠. 20번까지 해야 돼? 안 돼. 오늘 20번까지 해야 되네요. 와, 대박. 수능 끝나고 만나는 거 아니야? 자, 20번이에요, 20번. 착각했어요. 미안해. 20번입니다. 그럼 오늘 20번까지 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좋죠? 20번까지 하고 단어 외우지 않은 민수는 단어점까지 보고 민수 내일 가 그냥. 여기서 등교하세요. 뭐?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사람 말 듣질 않아. 죽으려고. 자, 20번 볼게요. 20번. 한참 이런 얘기 했으니까 관련시켜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광고죠. 광고나 홍보라고 하는 게 이제 concerned. 이거 몇 번 했었는데 be concerned with라고 하면 어디 관심 있다라는 뜻이고요. be concerned about 걱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돈니가 나왔습니다. 나돈니 나왔으니까 뭐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increasing demand,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서의 광고도 있죠. 근데 필자는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어디야? changing or even reducing it. 그 demand라고 하는 것을 줄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실제로 최근에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버 투어리즘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되게 소도시들이잖아. 인구가 뭐 3만 명이야. 하루에 오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을 수 있어요. 이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환장하죠. 미쳐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도시들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어디였지? 스페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원래 거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피켓 들고 항의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 북촌에 한옥마을 있거든요. 거기 거주민들이 되게 짜증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내 집이야. 문을 열고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 화장 급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야. 환장하죠. 짜증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요를 줄여야 되는 거야. reducing 줄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울룰루 가보고 싶은데 여기가 might have too many tourists wanting to climb it.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등반 가능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And Daintree National Park in North Queensland, 그 뉴질랜드에 있는 겁니다. 퀸슬랜드 can become overcrowded in the tourist season. 사람 너무 많이 오기도 해요. 오케이? 과하다. 잠깐만요. 어디에 밑줄 칠 거냐면 overcrowded 이 단어에 밑줄 치시면 되죠. too many 연결되시죠. 오케이? 왜냐면 줄여야 돼. 왜? 너무 많아. too many. overcrowded 너무 붐벼. 안 돼. Power companies sometimes have trouble meeting demand during peak usage period. 좀 애매한 건 이게 그 전력회사 같은 경우도 때로는 have trouble meeting 좀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그 우리나라는 또 전개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 정전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많아요? 여름마다 경험합니까? 라떼 시절엔 여름마다 경험했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전력 수급이 이렇게 용이치 않아가지고
한여름에. 왜요? 에어컨이 전기 되게 많이 먹는 거 알죠? 아, 우리 학원도 에어컨 안 틀어준 적 있었죠, 여름에. 여름에 에어컨 안 켜져가지고. 우리 모두 경노하죠. 이게 지금 말이 돼? 라고 경노했었잖아. 근데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양을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전력을 계속 사용한대. 이 회사 입장에서는 파워 컴퍼니?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딱 그 100만큼만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봄, 가을에는 50, 여름에 300, 겨울에 500 이렇게 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맞추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meeting the demand, 수요를 meet, okay? satisfy, 충족시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during peak usage period. 이게 최절정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을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잠깐만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시고요. 관광이 첫 번째 예시고요. 전력회사가 두 번째 예시인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뭐에 대한 필요성? 리듀싱에 대한 필요성. 이해되십니까? 그럼 피크 시즌에 뭐 해야 돼? 절약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정전된다, 큰일 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In these and other cases of excess demand. 잠깐만요. 우리 아까 too many라는 단어, overcrowded라는 단어에 밑줄 쳤었죠. 다시 한번 excess demand라는 단어에 밑줄 치면 딱 보이시죠? excess, 과하다. 과하니까 뭐 해야 돼? 줄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The needed market are marketing task.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디마케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영어에서 DE가 들어가면 파괴 또는 아래로란 뜻이라 그랬죠. It's to reduce, reduce demand temporarily. 근데 일시적으로 또는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왜냐면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좀 줄여야 될 것이고요. 이런 전력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줄여야 되겠죠. The aim of 디마케팅의 목표는 어떤 것이냐면 is not to completely destroy demand. 그러니까 완전히 수요를 제거하겠다. 그 시장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거야. But to reduce the shift it to another time. 약간의 변동을 가하는 거죠. 오케이? 변동. change, shift. 오케이? reduce, reducing. 오케이? 아까 했던 말 또 나오고 있죠. 요 말은 아까 나왔던 얘랑 동의어가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or even another product. thus. 그니까 결론이야. 자, 결론 말할게. 결론. 그니까 마케팅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seek to affect the level, timing, and nature of demand in a way that helps the organization achieve its objectives. 됐죠? 이건 뒤에는 뭐 그냥 나온 거고요. 됐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됐죠? 결국에 디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에서 딱 한 단어만 찾아라고 하면 디마케팅이고요. 디마케팅이 뭐야? 라고 하면 수요를 줄이겠다. reduce dema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예시로서 자연 그 여행, 투어리즘이 나온 거, 또 하나가 전력 나온 거. 됐죠? 이 단어 그리고 얘랑 관련해서 reducing it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글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됐죠?